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일부 회칙 조항을 유예하고 내달 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일부가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현대기아차 차량 절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지난달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체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인 셈인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다고 선언하게 된 것은 큰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환자가 급증한 것을 언급하며 비록 비상사태가 끝났지만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코로나 엔데믹 선언은 아직 아니란 뜻입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또 위험에 처한다면 전문가들을 소집해 상황을 재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논란이 촉발된 한인회장 출마 자격 등 회칙 조항을 유예하고 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뉴욕 한인회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한다는 회칙 조항을 빼고 최대한 빨리 차기 회장을 선출해 분열된 한인 사회를 수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상위는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찰스윤 정상위 위원장은 지난 3월 7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토대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뉴욕 한인회 회칙 60조 사항에 의거해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칙 60조 사항은 입 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차기 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했고 이에 따라 회장 선거에 관한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됐습니다. 이어 3월 7일 열린 협의회에서 정상위 구성을 의결한 만큼 정상위가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상위는 위임된 권한에 따라 문제가 됐던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은 제외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 출마 자격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상위는 밝혔습니다. 회장 선거는 6월 중순 치를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뉴욕 일원 종합병원 안전도 검사 결과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일부가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안전도를 점검하는 비영리 단체 리프로그 그룹이 발표한 2023년 봄 전국 종합병원 안전도 평가에 따르면 퀸즈 지역의 퀸즈 시립병원과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이 B등급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9년 D등급을 받았던 플러싱 소재 플러싱 병원은 또다시 D등급을 받았고 지난 2019년 D등급을 받았던 엘르머스트 시립병원은 C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안전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뉴저지의 홀리네임 종합병원은 지난해 초 D등급을 받은 뒤 올해는 C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고 잉그루드 병원과 해켄색 대학병원은 A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에서도 뉴욕대 랭군 병원과 노스쇼어 병원,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 등이 A등급을 받은 반면 마운트 사이나이 퀸즈 병원은 B등급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뉴욕주 내 152개 종합병원 중 A등급을 받은 병원은 11.3%, 17개에 불과했지만 뉴저지주는 70개 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인 36개가 A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병원 안전도가 가장 높은 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현대기아차 차량 절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지난달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지난달 범죄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이 1283건으로 지난해 4월 939건보다 약 37%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플러싱 및 베이사이드에서도 차량 절도가 각각 32건과 10건으로 전년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또 지난달 전체 범죄 건수는 9,981건으로 만 건을 밑돌았지만 1년 전 9,616건보다 3.8%가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차량 절도에 이어 강간 사건이 9.3%가 늘었고 폭행이 7.1%, 중절도가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 절도는 12.3%, 살인은 5.9%, 강도는 3.8% 각각 줄었습니다. 또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범죄도 1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9건에서 6.7%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 관내에서는 246건의 범죄가 발생해 1년 전보다 13.4% 증가했고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역시 주요 범죄가 88건으로 전년보다 8.6% 늘었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기 위해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돼 뉴욕시 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시 청소국이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해 상업 주거용 건물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국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쓰레기통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냄새를 방지하고 쥐도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은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공간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를 컨테이너에 소화하려면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일부 블록에서는 최대 25% 상당의 주차 공간이 없어져야 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뉴욕시 스트릿 파킹은 앞으로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넣을 컨테이너 설치 비용, 컨테이너에 모인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특수 차량 주문 비용 등 자금 문제 또한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시 청소국 직원이 쓰레기 더미를 일일이 수거해 차량에 옮겨 담는 반면 컨테이너를 집어 자동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거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커뮤니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PCB뱅크가 올해도 장학생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PCB뱅크가 그동안 쌓아온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장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앞으로 사회 환원을 매년 확대시켜가겠다는 의지로 장학금을 1인당 $3,000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선발 학생 수도 30명으로 늘려 장학금 수여의 기회가 더 커졌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며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들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9일 서부 시간 오후 5시까지고 이메일 혹은 가까운 PCB뱅크 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6월 2일까지 개별 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6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PCB뱅크는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부 지점에 한해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토요일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영업 재개 지점은 올림픽, 로렌하이츠, 플러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뒤 패게스트뱅크 등 리저널 뱅크로 위기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는 등 중소은행 제2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패게스트 은행 주가는 은행이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도 자구체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무려 51% 폭락했습니다. 특히 패게스트가 매각 보도에 대해 잠재적 투자자와 파트너와 매각을 논의 중이며 주주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강구할 것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인정해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패게스트는 지난 1분기 예금고가 $50억 달러 이상 줄었고 특히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억 달러, 3월 3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7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또 테네시주에 본점을 둔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도 TD뱅크와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3% 폭락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뉴스가 매각 가능성을 보도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주식도 38%가 폭락했고 트레이크시티의 자이언츠뱅크는 12%가 내렸습니다. 이들 은행 외에도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등 한인은행들도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중소지역 은행들로 광범위하게 위기가 확산되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뒤 리저널뱅크로 유동성 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운데 미국인 2명 중 1명은 은행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8%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같은 조사의 답변 45%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48%가 은행 예금을 매우 걱정하거나 어느 정도 걱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예금 걱정을 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응답자는 걱정 비율이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즉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공화당 소속인 부시 행정부로 당시에는 민주당 응답자의 55%, 공화당 응답자의 34%가 예금을 불신한다는 정반대의 답변을 보였습니다. 또 교육 수준별로는 학사학위 이상에서는 예금이 매우 불안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9%에 그친 반면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24%로 약 3배가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취재활동을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활동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뉴욕타임스와 기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도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관련 회사의 세금 보고서 등을 입수해 천문학적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제보자로 알려진 자신의 친형의 딸 메리를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의 뒤를 이을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합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통제 강화와 새로운 제재, 중국의 강압에 대한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자본 등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 심사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유치했지만 생명공학, 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국제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이 대규모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며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만약 디폴트가 한 달 계속되면 일자리가 최소 830만 개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디폴트가 짧은 기간 발생하고 회복되더라도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연간 국내 총생산은 0.6%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만약 디폴트가 한 개분기, 즉 3개월 동안 지속되면 증시가 45%가 폭락하고 국내 총생산은 6.1% 감소하며 일자리가 최소 830만 개 이상 사라져 실업률이 5%포인트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만약 연방의회가 부채 한도를 6월 1일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벼랑 끝 대치 전술로는 경제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내일 공식 대관식을 치릅니다.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에 국가원 수만 10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행사 비용이 1,000억 원이 넘어서 영국 안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런던 시내 도로 한편에 텐트가 수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행렬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노숙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I'm just holding down the fort for the rest of my group, and we've been here since Tuesday. So someone slept here last night. 내일 대관식 행사는 찰스 3세 부부가 버킹엄 궁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왕의 행렬로 막이 오릅니다. 찰스 3세 부부는 6마리 말이 끄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2.1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관의 식은 영국 국교의 최고위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합니다. 왕이 서약을 하고 성유를 바른 뒤 왕관을 쓰면 성직자와 왕족, 귀족들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일 대관식에는 국가원 수 100명을 포함해 전 세계 203개국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한국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표로 참석합니다. 대관식에 드는 비용만 우리 돈 1,6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국 일각에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의 왕실 행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 등 12개 영연방 국가들은 대관식을 계기로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MTA가 트윗 실시간 알림 서비스 중단을 알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남부 몰트리시에서 26세 남성이 어머니와 할머니, 맥도날드 직원 등 3명을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 도로공사 및 건물 2개가 신축됐다며 조만간 이곳에서 7차 핵실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사망 원인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18만 6천여 명이 사망해 심장병, 암, 약물 과다 복용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2대가 크렘린궁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하루가 안 돼 드론 24대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으며 이 중 18대가 격추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취업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애플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으며 거대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도 1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제프린 앱스틴이 소유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인근 섬 2개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테판 데고프에게 6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까지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